교구에 대한 거. 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초등수학 교구 상자, 구필제행 교구죠. 구필제행 교구, 그 다음에 초등수학 교구 상자와 그 다음에 플라토 주머니가 겹치는 것 같은데 따로 사야 할까요? 아니면 플라토 주머니 꼭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플라토 주머니 있는데 펜토미노 패턴 사야 되나요? 이 모든 질문을 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구는 유아 때는 저는 꼭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교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구가 다 필수는 아닙니다. 예, 교구는 필수는 아니에요. 교구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학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영역을 어려워한다든지 특정한 주제를 어려워할 때 그걸 뚫고 나가는 일종의 그 자전거 옆에 달리는 보조바퀴 같은 존재지, 제일 중요한 건 아이한테 이 교구가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거를 판단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사시고, 두 개가 예를 들면 부품이 겹치는 게 있다. 그럼 두 개 다 사야 되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플라토 주머니랑 이 초등 교구 상자는 두 개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플라토 주머니는 이제 저희가 플라토를 내고 나서 혹시 플라토를 했는데 한 번도 교구를 안 해본 친구들이 플라토를 풀었을 때 특정 주제를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차피 교구를 사라고 해야 되는데, 교구를 좀 구매해서 아니면 구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기왕 구매하는 거 한 번도 구매를 안 했으니까 저희가 그냥 여러 가지, 저희는 교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몽땅 넣어가지고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해드리자. 즉, 요것만 있으면 일단은 최소한 초등에 필요한 도형 교구는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라는 구성을 해드린 게 플라토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플라토 주머니는 다른 개별 교구랑 겹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안 겹치는 게 이상하죠. 플라토 주머니에 없는 교구들은 조금 특이한 교구거나 아니면 특정 주제에 딱 필요한 교구들이 많고요. 플라토 주머니에 있는 교구는 교과서에 나오는 교구는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플라토를 다시 보면서 이 주제에는 반드시 이 교구가 있어야 되겠다. 다 유명한 교구들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교구들은 거의 없어요. 원래 있는 교구들을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토 교구는 어떻게 보면 도형학습을 처음 시작하는데 교구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것저것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몽땅 한번 그냥 저렴하게 구매해 놓고 나중에 활용법을 뭐 저희 카페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시는 입문용으로는 저는 플라토 주머니만한 교구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플라토 주머니는 당연히 교구만 모여 있으니까 이 교구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 교구가 예를 들면 다른 교구의 어떤 부분이랑 연관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구성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구 모임, 교구 선물 상자를 보시면 됩니다. 플라토 주머니 활용법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도 이제 많이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예 그냥 뭐 특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개별 교구들을 구매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교구 회사도 많이 있죠. 뭐 수학사랑도 있고 무슨 뭐 에듀메스 뭐 아무튼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그런 곳에 파는 개별 교구들은 보면은 우리가 만든 초등 교구 상자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활동법과 그 다음에 워크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구성을 원하시면은 플라토 주머니는 적절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플라토나 아니면 초등 교과를 하실 때 같이 해주기 좋은 교구고, 그 목적에 맞게 단품 교구들이 그냥 교구만 하나 딸랑 나와 있다. 요 경우에는 그냥 그 교구만 필요한 경우에 사시는 게 많지만, 그 교구만 사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사서 그냥 준비를 해보고 애한테 이런 교구 저런 교구 다 소개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플라토 주머니가 제일 가성비가 낮고 구성이 괜찮다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특히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애들이 이제 점점 플라토를 통해서 알아가게 돼요. 우리 애는 입체 도형에 쌓기 나무는 잘하는데 평면 도형에 도형 돌리기는 못하네. 이런 거 이제 알게 돼요. 그건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플라토에 나와 있는 도형 돌리기 부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조금 더 심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구 학습과 함께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펜토미노턴, 초등 교구 상자의 펜토미노턴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쌓기나무가 약하다, 쌓기나무만 잘 안 되네, 이럴 때는 특히 위압력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위압력도 같이 할 수 있는 큐브 빌드가 제일 나은 거죠. 근데 이렇게 특정 주제나 특정 단계에서 막힐 때에는 당연히 이런 단품 교구들, 그 중에서 저는 초등 교구 상자는 다른 그 회사의 교구들이랑 가장 다른 부분이 교과에 연계되는 부분과 사고력 수학의 일부 주제들까지 저희가 워크북으로 다 구성을 해서 그거에 맞는 활동과 매칭시켰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기존 교구를 개조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펜토미노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어쨌든 도형 돌리기를 하기 위해서 턴을 할 수 있는 교구를 같이 구성했죠. 큐브 빌드도 마찬가지 쌓기나무만 준 게 아니라 쌓기나무와 함께 위압력도 할 수 있고 소마큐브 활동도 할 수 있는 걸 다 구성을 해서 넣어서 관련된 주제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룰 수 있게 구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제와 그 연계 주제가 약할 때는 이런 초등 교구 상자 또는 다른 타사의 이런 유사 어떤 단품들을 추천해 드리고요. 플라토를 입문하시든지 아니면 도형학습을 처음 해본다, 2, 3학년이지만 처음 해봐서 늦게라도 좀 교구 학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플라토 주머니를 한번 구매해서 한번 소개시켜 볼까? 그리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약간은 이 활용법들을 좀 찾아가지고 애들한테 해볼까? 이런 분들한테는 플라토 주머니를 강추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요. 플라토 주머니 구성 보시고 싶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대체로 그냥 뭐 다 있어요. 뭐 칠교도 있고 거울도 있고 쌓기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오플릭이라고 이렇게 입체 도형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림판도 있고 또 지오보드도 있고 뭐 그냥 여기에 없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도형교구라면은 뭐 그런 게 그냥 저희가 보시면 포장도 되게 러프하죠. 저희가 일단 이거는 무조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포장하는데도 저희가 별로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런 목적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플라토는 매일 해야겠죠. 매일 해야겠죠 하시는데 뭐 어떤 학습도 그렇지만 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없지만 매일 하면 물론 좋죠. 매일 이렇게 2쪽씩 4쪽씩 하면 참 좋은데 도형 학습이라는 거에 전반적인 비중을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2쪽 할 수도 있지만 이틀에 4쪽씩 해도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일주일에 몰아서 한다 이런 것보단 그래도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좀 낫겠죠. 자, 단계별로 1, 2, 3, 4권을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 자, 이게 제가 처음에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좀 힘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건 이렇습니다. B1권의 1주차를 풀고 2주차를 안 넘어가고 그 다음 B2권의 1주차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B3권의 1주차 풀고 이렇게 막 교재 순서를 섞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 교재 자체는 한 단계 내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심지어는 단계를 뛰어넘으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이 도형 조작 단어는 좀 못하는데 평면 규칙은 좀 잘해요. 그러면 도형 조작 예를 들어서 B2에서 얘는 멈춰야 되겠어. 근데 평면 규칙은 그냥 C까지 가보셔도 돼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한 권의 이 주제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B2권이 예를 들면 이제 길이 재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길이의 합가차가 나오죠. 그 다음에 칠교판과 모양 만들기가 있는데 이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두 주제가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길이 재기를 하고 나서 길이의 합가차를 한 게 맞고요. 칠교판과 모양 만들기는 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관시켜 놓은 것들을 사실 한 권에 몰아넣은 거는 연속적으로 학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몰아넣은 거거든요. 근데 얘를 만약에 3권 갔다가 4권 갔다가 다시 1권 갔다가 또 3주차 갔다가 또 갔다가 하면 너무 멀죠. 이런 경우를 아마 판단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가능하면 교재 순서대로 하는 게 좀 낫기는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신에 아이가 특정 주제에서 막힌다든지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건너뛰기 해도 되는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너뛰기는 해도 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연계돼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교과 개념을 갖다가 그 주제만 한번 저희한테 물어보시거나 하면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주제만 한번 교과 개념을 먼저 떼고 다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주제를 하더라도 계속 막히는 주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아시고 조금 플라토를 쉬시고 뭐 다른 걸 하시든지 그런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